박근혜 정부 출범 첫돌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 가득합니다. 지난 1년간 뒤집힌 약속, 파탄난 민생, 위협받는 국민 안정, 그리고 불통, 독주와 파괴된 민주주의로 국민의 기대는 무너졌고 국민 삶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해온 1년, 좌절과 절망의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10시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 1주년 입장 발표조차도 기자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라고 합니다. 또 내용도 당면한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결단도 뒤집힌 약속의 복원과 이행도 아닌 경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이요 불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의 물음도 기자들의 질문도 회피하는 것입니까? 정치 쇄신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월 20만원씩 모든 어르신께 드린다던 노인연금, 한국경제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면서 실천을 다짐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와 무엇을 혁신할 것입니까? 국민은 지금 국정비전이라며 다짐했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놓고 경제혁신을 운운하는 대통령은 결코 신뢰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혁신의 첫 단추는 신뢰 회복을 위한 약속의 복원과 이행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연이은 헌정 파괴 행위,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재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특검 도입 수용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 재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참으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 문서 위조도 재판 증거 조작도 아닌 방첩 사건일 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재판 증거를 조작한 일보다 국정원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검찰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조냐, 변조냐, 말장난할 때도 오락가락 휘둘릴 때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무슨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는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민을 두 번씩 속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의 합의 처리가 안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70% 이하 노인분들에게 월 20만원씩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소득 80%까지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법도 있습니다. 7월 시행에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진정성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거짓된 주장으로 기초연금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라는 못된 꼼수인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의 발상은 천문학적인 4대강 공사로 구멍난 재정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실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과 약속은 늘 거창했으나 실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검찰 개혁,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해 표를 얻어놓고 나서는 당선된 이후 약속을 줄줄이 파기하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약 가계부와 지역 공약 가계부까지 발표를 했지만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입 추경을 하고도 대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여 국가 채무가 5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가 재정만 바탕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이러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공약 가계부에 이은 국민 기만 약속 파기 시리즈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장밋빛 계획을 발표하는데 감동과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것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공약의 이행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실망하는 농민들을 또 한 번 고통의 스럼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본적 AI 방역 대책이라면서 발표한 정책이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는 황당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가 어제 청와대 보고한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AI 1차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삭감하고 2차 시에는 50%, 3차 시에는 80%를 삭감하겠다는 식의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의 취지는 농가 스스로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AI의 원인이 철새였다고 주장하는 농부가 이제부터는 철새의 방역까지 농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삼진 아웃제는 농가 책임과 무관하게 발생할 때마다 보상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2010년과 2011년 대규모 구제 발생 이후 마련했던 농가 귀책 사유 감경 기준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정부는 AI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더한 고통으로 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체제하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오던 MBC가 이제는 아예 청와대 방송국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정권방송을 만들고자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아바타인 안강환 씨가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사장은 시사 프로그램의 축소 폐지에 관여해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이를 막으려는 MBC 노조원들이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MBC 파업의 책임은 경영 중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재철 아바타를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방송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 자유지수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7계단이나 하락한 57위로 추락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불통, 독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성공한 국정 운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공정방송의 파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웅래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OX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마치면 청와대 손목시계를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안 맞지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국민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싫어요를 선택한 국민들에게 국물도 없는 이벤트입니다. 이게 국민을 대접하는 선물 맞습니까? 한번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청와대의 자축 이벤트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퀴즈를 내기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약속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O든 X든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정당 공천제 폐지와 같은 쉬운 문제에는 대통령께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을 찾기 어려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퀴즈로 묻는 것은 난센스 아닙니까? 취임 1주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말씀 많이 하시기보다는 정당 공천 폐지와 같이 답이 이미 정해진 쉬운 문제부터 시원하게 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해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다 끝났다, 다 이겼다 하는 듯이 오직 차기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투쟁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서 시작도 안 한 6.4 지방선거에서 이미 승리를 거머쥔 듯한 오만함마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각신밖에 모르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오만함의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당대표 후보자들부터 원내대표 후보, 서울시장 후보, 방역위원장 후보 이르기까지 온통 박신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민심 위에 당심이 있고 당심 위에 박심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오늘부터는 민주당은 민심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의 경종을 울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서 지방 권력까지 새누리당 천하, 박심 천하 또 전락되는 것을 단호하게 저지하겠습니다.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민심밖에 모르는 민주당으로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민심의 무서움을 견제와 균형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입법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중 집권 다수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권을 포기하고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또는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좀 자임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우실 점입니다. 대통령 지시하면 앞뒤 안 가리고 법을 통과시키자고 나서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정부 여당이 의원 입법 시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하도록 하자는 회의 원칙을 추진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원칙은 보육 및 교육, 청년, 노인 등 복지 수요가 높아진 현실에서 야당의 복지 법안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 반복지적인 그런 쪽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국민 행복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복지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입법부를 규제하려고 하는 반의회적이고 상권 분류에도 어긋나는 사고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가 장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결국 국회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뜻에도 반하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의 행태는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로 하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입법 시 재정 확보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회의 원칙은 결국 규제 영향 평가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 수정 법안에 대해서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게 하고 조세 특례 감면 시 평가서 첨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재정 수요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한 자체 통제 방안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 발의 재정 확보 방안 및 규제 영향 평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복지, 반국민, 반의회적인 시도를 중단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호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정원개혁특위 강사가 아니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입니다. 아침에 국회에 오면서 날씨를 보니까 현 정부의 현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안개 속입니다. 하루빨리 안개가 걷히고 국민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주거 정책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전세가는 78주 동안 폭등했고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핵심 주거 공약을 폐기했고 주택 공급을 줄였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간은 주택정책 기조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건설사와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을 폈을 뿐입니다.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2012년 8월 이후 78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세 거래량은 2011년 88만 건에서 2013년 83만 건으로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2011년 43만 건에서 2013년 54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010년 23.1%에서 2012년 26.4%로 증가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재건축의 규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정책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떴다방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세대를 10세대 소유하고 있을 때 현행법에 의하면 재건축이 됐을 때 한 세대밖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업무보고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에 따르면 10세대를 소유한 사람은 재건축 후에도 10세대를 분양받게 됩니다. 또 전매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떴다방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자를 위한 강남 부자를 위한 부동산 업계를 위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은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됩니다. 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정보 유출대책특위 강기정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22일 우리 특위에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방향과 7개의 큰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3가지 큰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해자 구제, 2차 피해 예방,
개인정보기구, 전담기구 설립 이런 3가지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7가지 법은 미방위의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하여 2개, 그 다음에 안행부의 개인정보법 1건, 그리고 우리 정무위의 4건 해서 총 7개의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는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처벌, 규제, 그를 통해서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 구제나 2차 피해 예방과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열렸습니다만 별무성과였습니다. 특히 그 금융소비자연구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공룡처럼 커져 있는, 그래서 정책과 이 감독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이 모피아 조직인 금융위원회를 뭔가 대안적인 방향을 만들어내지 않고 막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원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착각, 착오, 이 점에 대해서 금융이나 정부 당국이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이 근본적인 금융 제도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충분히 토론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금융소비자연구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판 한번 봐주시죠. 이것은 2007년 저하고 박재환 당시 이 새누리당 당시의 간사하고 합의사항입니다. 당시의 합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어서 향후에 10%까지, 즉 지금 논란이 되고 20만원까지 주자. 대신 국민연금은 당시에 60%까지 받던 것을 장기적으로 40%까지 국민연금액을 낮추자. 그래서 2개 합쳐서 40 플러스 10, 50%의 소득대체율, 즉 받는 것을 국민들에게 맞춰주자. 이래서 합의안을 만들고 당시에 가입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의 대표들하고 여야 정의 2년 동안 논의 끝에 내린 합의문이고 결론입니다. 근데 이 5항에 보면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병급,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5항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당시에 2007년에 여야 정의 합의해서 이 5항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5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공적연금 제도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 즉 병급 조정을 하지 않는다.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미쳤습니다. 미친 정도의 이것이. 이 5항에 대해서 한번 되새기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든 말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면은 온 나라가 하루도 필요한 날이 없습니다. 뭐 여수 부산 원유유출 사건,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경주 참사 사건, 어제는 또 안전행정부 장관의 안이한 태도에는 인재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박상정 이사장 임명권입니다. 이것은 그토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체 내에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기존 관행에 따라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행부 장관이 한 달 반 동안 쥐고 있다가 2월 8일에 와서야 발표한 겁니다. 임명을.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부이사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임기가 작년 12월 23일 다 만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사장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사장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의 경력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아주 열렬히 지지한 모습이 텔레비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다 잡혔답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되새기고 후대에 남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대선 때 TV에 나와 박근혜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인사를 정말 낙하산 같지도 않은 낙하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임직원들은 이에 반대해서 농성, 현재까지도 농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에는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은 어제 제가 자세히 쉬어보진 못했는데 오늘 2시에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보온성 낙하산 인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친박 인사이자 대선 공신이라는 이유로 임명하는 것은 지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말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까지 친박 낙하산 인사를 임명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분란을 자초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와 안행부 장관은 즉각 박상정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